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물 분쇄기, 요즘 뭐 뉴스에 광고에 많이 나오죠.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음식물 분쇄기가 이제 뭐 합법적이냐 아니면 불법적이냐 뭐 이런 뭐 인터넷에 글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고를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편리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해요. 자, 먼저 정식 명칭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예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자, 환경부 고시 2017-13호를 보면은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죠. 원칙적으로는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그 판매나 뭐 이런 사용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용물 회수율이 8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분류식 또는 함유식 하수 설치 지역에서. 그럼 우리 집이 이 분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동네는 하수도가 깔려 있느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는 돈 중에 하수도 요금이 있냐 없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 라인은 하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유식이든 분류식이든 이제 뭐 그거는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하수도 설치가 이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동네는 다 이제 이 함유식 분류식 안에 들어가죠. 고용물 회수율이 80% 이상이다. 자, 우리가 이거는 믹서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용물 분쇄기, 그러니까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음식물 분쇄기,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믹서기랑 굉장히 믹서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갈아요. 분쇄를 한다 이거지. 그 분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넣었다. 물을 넣어서 갈면은 물이 돼요. 그렇죠? 믹서기를 계속 돌리면.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 뭐 당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일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보면은 이제 그 TS, 그러니까 고형물의 형태, TS, 부유물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더기가 있고 정말 물이 있어요. 물론 입자의 사이즈의 차이긴 해요. 그런데 그 건더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형물이 80% 이상 회수가 되고, 정말 이 하수, 찌꺼기를 제외한 물만 나가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 고용물의 회수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제품에 한해서만 설치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이 분쇄기의 원리들은 뭐냐면은, 일단 갈아요. 간 다음에 걔네들을 미생물과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필터를 뭐 통과를 시킨다거나 해서 이 파쇄된 이 음식물을 미생물과 만나게 해서 이 분해를 일으킵니다. 미생물이 이 유기물을 분해해요. 그러면은 이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이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서 이 건더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줄어듭니다. 그럼 이만했던 게 요만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줄어들고요. 그 줄어든 요만한 거를 누구랑 같이 있냐면 미생물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미생물이 만약에 돌아다니는 미생물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미생물이다 라고 한다면은, 걔네들은 이제 유기물이 계속 쌓이고 하면서 물만 빠져나가게 되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처리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지 관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계속 넣기만 하면 되고, 내가 뭐 나온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내버려 한번 설치하면은 그냥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쓴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환경적인 어떤 기술, 환경기술적인 수처리 측면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찌꺼기를 갈아주고 해야 돼요. 자, 뭐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 공기가 있죠. 공기도 하나의 분자의 형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질소, 산소 이렇게.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무언가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A와 B가 만나서 C가 되고,
또 C와 또 다른 애가 만나서 D가 되고,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면서 어떤 상태가 바뀌고, 뭐 상태가 바뀌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어떤 형태가 바뀌고 이럴 뿐이지 완전히 소멸된다 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없던 게 생긴다 그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이러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광고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도 손가락 안 해도 되냐? 이러면 뭐 대박 잘 팔리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정수기 필터처럼 와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러한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설치해놓고 한 번도 안 한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갈지 않고 누군가 와서 정기적인 서비스를 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분쇄기의 원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하수도로 나가게 되면은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찌꺼기는 남게 돼 있습니다. 그 고용물의 회수율이 80% 이상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분쇄기가 어떻게 뭐 관을 좀 이렇게 따가지고 내가 이런 유지 관리나 이런 게 돈도 들고 귀찮으니까 따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갈아가지고 하수도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동네가 다 그래. 이 시가 다 그래. 우리나라가 다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수 관로가 막히게 되고요. 하수 관로가 막히고 오염의 어떤 부하가 증대가 되면서 처리 수질도 악화가 되겠고 하수 처리장에서는 이거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이렇게 돼요. 자, 막히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막히면 우리 집에서 안 막히고 저쪽 가서 막히더라도 그게 쌓이고 우리 집으로 역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막 버리고 불법으로 이렇게 막 버리고 하면은 우리 집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수 처리의 어떤 그 부하량 자체가 이 사람의 인구와 그다음에 어떤 버리는 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식물 분쇄기들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버렸다. 그러면 이제 처리 수질이 약화되면서 하천의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결국은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니까 큰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음식물 분쇄기가 굉장히 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수기도 이제 많이 설치를 하고 비데도 많이 설치하고 뭐 건조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설치의 어떤 그 정도가 늘어날 텐데 이 법령의 어떤 강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하수도 계획을 이제 매년 일정 기간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한 그게 많아지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맑은 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음식물 처리장의 어떤 부하는 좀 내려가겠지만 하수 처리의 어떤 부하는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사람의 이 생활 습관의 패턴의 변화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 패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식이 변해 음식물의 패턴도 바뀌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이제 그 원인이 돼서 많은 오염의 어떤 부하를 초래하는데 부족한 듯한 음식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상 쉬운 환경 어려운 환경 용어를 쉽게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